자, 14일 펼쳐진 두 경기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원FC와 성남의 경기 만 기자가 다녀왔죠. 네. 성남이 2대1 역전승 거뒀습니다. 박지수가 빠진 수협을 성남이 부쉬어버렸다. 부쉬어. 네. 이게 중요하네. 네, 이런 헤드라인을 뽑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경기 시작 후 대략 1시간이 지났을 무렵까지는 수협이 도무지 질 것 같지 않은 그런 경기 양상이었습니다. 맞아요. 네, 그런데도 졌습니다. 일단 자세히 보면 전반 19분 무릴로가 아주 좋은 연계 플레이를 통해서 선제골. 잘 때렸어. 네, 시즌 첫 필드골을 넣었고요. 성남은 이렇다 할 장면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박용진은 사실 정경호 스코어와의 어떤 관계도 있고 여러모로 기대를 많이 했는데 약간 무게감이 확실히 좀 떨어지는 느낌, 기회를 잘 살리지 못하는 모습을 이날도 보여줬습니다. 상주 박용지가 안 나오네요. 네, 안 나와요, 네. 지금. 네, 그래서 좀 답답해하는 그런 내부적인 분위기도 좀 접했고요. 그런데 후반을 기점으로 균형추가 서서히 성남 쪽으로 좀 넘어왔습니다. 김도균 감독이 기자회견에서도 말했지만 수협의 교체 자원들이 2, 3선 미드필더 지역에서 잘 싸워주지 못하면서 주도권이 성남에 넘어왔고요. 2m 장신 뮬리치를 의식한 나머지 의도치 않게 골문 방향으로 라인을 좀 내렸습니다. 예, 그래서 뮬리치 그리고 이날 데뷔한 구시가 전방에서 흔들고 오른쪽에서 홍시우가 빠른 발로 흔들고 그러니까 수협이 정신을 못 차리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리고 성남은 그 수원 FC와 반대로 교체 효과를 똑똑히 봤는데요. 이시영과 뮬리치가 그 두 교체 자원이 첫 골을 합작했고 후반 41분에는 부시가 순전히 개인 능력으로 결승골을 넣었습니다. 이래서 이 선수에 대한 기대가 많았나 봐요. 네. 그러니까 빠르다는 인상을 주지 않는데 볼 다루는 솜씨, 뭐 크베시치랑도 좀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그 볼 다루는 솜씨가 굉장히 좋다는 그런 느낌을 줬고요. 그 수비 장면에서는 아무래도 그 중앙에서 그 볼 처리 실수한 수협의 잘못도 있지만 마지막 수비 조유민이 쉽게 이렇게 어깨를 넣었으면 안 됐는데 너무 빠르게 덤비는 바람에 공간을 내줬거든요. 그래서 여러모로 수비가 조금 아쉬웠다. 어쨌든 마무리 능력은 굉장히 돋보이는 장면이었습니다. 돋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그 전에 박지수의 퇴장을 얘기 안 할 수 없는데 박지수가 빠지면서 사실 조유민한테 좀 부담이 왔던 거거든요. 근데 박지수는 이날 데뷔해서 사실 몸이 좋아 보진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네. 사실은 이때 복귀하는 게 흐름상은 맞지 않았어요. 근데 워낙 네. 상황이 안 좋으니까 승부수로 띄운 거였거든요. 그렇죠. 뭐 윤영선도 지쳤어 이제 좀 배려를 했다고 하시니까 근데 뭐 헤딩도 실수도 있었고 사실 이 맞아요, 그 헤딩. 퇴장도 헤딩 실수를 본인이 만회하다가 이제 퇴장을 당한 거니까 별로 크게 할 말이 없는 퇴장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일단 결승골을 헌납했으니까 박지수도 굉장히 자책을 좀 하고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날 경기를 이제 벤투 감독이 현장에서 지켜봤는데 하루 뒤져 오늘 아침에는 그 한일전 명단에 일단 박지수는 포함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김민재, 권경원, 정승현이 빠진 대표팀에 뭐 박지수만한 센터백이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뭐 경기에 돌아와서 성남은 이제 김남일 감독이 양복까지 입어가면서 연승 외쳤거든요. 근데 결국 연승을 따냈습니다. 초반 그 흐름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KOM 누구로 할까요? 마두리, 마상원으로 하겠습니다. 부시도 좋았지만 저는 그 풀타임 경기 기여도가 높은 선수를 좀 더 선호하는 편인데 KOM 저희가 그래서 선정한 거죠. 네, 근데 마상호는 발목이 사실 100%는 아니라고 했어요. 근데 몸을 사리지 않는 수비로 어쨌거나 그 1실점으로 막아섰고 지금 최근 올 시즌 성남의 어떤 4경기 2실점 그 중심에는 마상훈이 있습니다. 네, 마지막 경기는 수원과 강원의 경기 1대1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수원이 사실 워낙 강원에 강했고 네. 그래서 쉬운 승부가 될 것이라 예상했는데 역시 축구는 모르는 것 같아요. 수원이 시즌 첫 실점을 했고 강원은 시즌 첫 승점을 챙겼습니다. 수원과 강원 모두 라인업의 변화를 줬습니다. 수원은 최성근, 제리치가 들어갔고요. 강원은 김대호, 실라지가 선발로 나섰습니다. 양팀 외국인 공격수들이 모두 첫 선발 경기에서 데뷔골을 넣으면서 장군멍군을 기록했고요. 수원은 확실히 요새 축신 모드를 펼치고 있는 한석종의 공백이 좀 느껴졌습니다. 특히 이제 3미들에 좀 균열이 온 느낌이 생겼어요. 확실히 한석종이 없으니까. 네. 제리치는 개인적으로는 골은 넣기는 했지만 활용법에서 좀 아쉬움이 느껴졌는데 너무 포초로 쓰니까 골잡이로만 쓰는 느낌이었어요. 제리치가 사실 발밑이 좋아서 공격 전반에 관여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박건하 감독이 이 선수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민상기 선수의 부상으로 들어온 최정원은 그 택배 패스도 그렇고 이 선수 빌드업 좋다는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네. 괜찮은 데뷔전을 좀 치른 것 같습니다. 강원은 좀 전반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느낌을 좀 주고 있는데요. 어쨌든 경기를 거듭하면서 조금씩 흐름 찾고 있거든요. 김대우 선수, 와, 정말 실라지골. 케빈 데브라이너 같았어. 네. 땅볼 크로스 이렇게 쫙, 와, 확실한 눈도장 찍었고요.
신라지 선수 선제골 넣기는 했는데 저는 K리그에서 뛰기에는 조금 애매한 유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든 게 뭐 그렇다고 엄청 빠른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뭐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좀 애매한 느낌 받았고 강원 공격의 가장 아쉬운 점 고무열 선수입니다. 기회까지 만드는데 템포, 타이밍 등이 아쉬워서 득점까지 이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김대원이 팀에 녹아들고 있고 조재현도 출전 시간을 늘리고 있는 만큼 고무열까지 터지면 예년과 같은 공격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고무열 선수 톱자리 굉장히 좀 버거워하는 느낌이거든요. 확실히 그 김재현 선수 공백도 있고 안병준 선수 데려오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강원 팬들 사이에서 상당히 크더라고요. 어쨌든 근데 강원 1대1 무승부 거두면서 다음 경기에 반등할 수 있는 포인트 마련했고 어쨌든 수원도 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무패는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경기 KOM 정하기 어렵거든요. 누굽니까? 사실 패스로 하려고 했었어요. 다. 왜냐면 골대로 하지 그랬어. 패스로 하려고 했던 게 네. 아니 다들 뭐 잘한 것도 있는데 못한 것도 많고 뭐 김민우 고승범 이날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친 모습 많이 보였었고요. 그래서 고민했던 게 수원에서는 사실 이기재 선수였고 강원에서는 김대원 선수였는데 김대원을 했습니다. 강원에서 그나마 좀 위력적인 선수. 이날도 후반 들어가서 나름 좋은 모습 보였고요. 강원 이적이 김대원 선수에게는 변화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서 안 그랬으면 이 선수 주춤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 들었는데 어쨌든 김대원 선수 개인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자, 주중 5라운드 프리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자주 하니까 좋긴 한데 좀 지쳐. 그러니까 선수들은 더 힘들겠지만 사실 이게 돌았으면 대본 쓰고 그렇습니다. 예. 예, 보시는 분들은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정신이 없는데 어쨌든 4월 아침에 연기되면서 이 흐름이 조금 더 편안하게 갈 수 있는 흐름이 되긴 했는데 일단은 일정이 이렇게 되니까 이번 라운드까지 제가 빡빡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경기 16일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전북과 대구와의 경기입니다. 네, 2대 0이 언제까지 이어질지가 포인트인데요. 최근 4경기에서 전북이 2대 0으로 승리를 거뒀고 그러네. 2019년 9월에는 대구가 2대 0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최근 5경기 연속 2대 0이에요. 그래서 지금 분위기상으로 만약에 누가 2대 0으로 잡을 건지 그러면 아무래도 전북 쪽이라고 좀 보여지는데 일단 전북 경기를 안 좋다 뭐하다 해도 결국 울산 승점 따라잡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전북은 전북이다. 경기력 저하의 주요 요인으로는 김상식 감독이 경기 체력을 꼽았다 그래요. 그래서 그 일반 체력과 경기 체력 또 다르다. 달라요. 네. 근데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서 뭐 일류첸코 2주 동안 다치고 뭐 이승기도 뭐 합류 못하고 선발 맞출 기회 없었고 이런 문제가 내부적으로 있었는데 그게 이제 로테이션 가동하고 뭐 하고 하면서 조금씩 좀 발전하고 있다. 그게 광주전 후반전에 약간 나왔다고 조금 보여지고요. 이 경기에는 뭐 일류첸코도 그날 데뷔골 넣었잖아요. 그래서 이 경기에는 조금 더 짜임새 있는 전북을 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뭐 한교원 선수는 부상에서는 회복을 했는데 그 복귀 각을 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완벽한 몸 상태가 아닌 이상은 김상식 감독이 활용하지 않는 그런 주의라고 하니까요. 아마 주말 정도를 좀 노려보셔도 될 것 같고요. 대구는 제주전 후반전만큼만 경기를 풀어가면 전북 놀라게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은데 정치인 세징야 공격 조합 괜찮거든요. 세징야는 골 넣었고 정치인은 이제 골대 맞추고 근데 정치인 선수가 데뷔 4년 차인데 아직은 그 데뷔골이 없습니다, 아직. 근데 이제 움직임은 일단 좋은데 골대만 3번 맞췄다 그래요. 그래서 내부적으로도 골대 그만 맞추고 이제 골을 넣었으면 그래서 지금 포테를 터뜨릴지 말지가 좀 기로에 있는데 전북 상대로 골 넣으면 확 올랐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대구 입장에서 정치인이 한 방에 터지길 좀 기대할 것 같습니다. 뭐 대구에서 지켜볼 선수가 정치인이라면 전북에선 김승대로 좀 하겠습니다. 광주전에서 특유의 라인 브레이킹으로 네. 자책골 유도했고 그리고 표정 자체가 제 개인적인 느낌이 있지만 조금 더 집중하고 조금 더 열심히 하는 그런 느낌을 좀 받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구스 터졌고 1루 터졌고 다음은 김승대가 터질 때가 됐습니다. 예측해 보겠습니다. 어게인 2대0 전북 승하겠습니다. 저도 전북. 여러모로 네. 전북이 못 이길 이유가 없다. 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경기는 울산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울산과 제주전. 울산 이번 경기 완전체로 나설 수 있을 전망입니다. 그만! 김지현 인터제어가 정상훈련하고 있다고 하고요. 네. 이동준 톱이 포항전 후반에 조금 나름 한계가 보였거든요. 두 선수 중 한 명이 선발이든 조커든 경기에 나설 것 같습니다. 네. 다른 포지션 모두 이제 정상 가동을 하고요. 울산이 높이, 속도 등 여러 옵션을 갖고 제주를 상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 경기에서 윤빛가람이 조금 지친 모습 보였거든요. 이동경 선수의 비중이 이날 좀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주 역시 기존의 부상자 김영욱, 그다음 송지훈 그리고 적응 중인 켄자바이프를 빼고는 정상 전력이 모두 부상 없이 대기 중이라고 합니다. 제주가 지난 대구 원정 마치고 바로 울산 넘어가서 훈련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동에 따른 체력 부담은 지금 없는 상황. 그러니까 제주도 정상적인 전력으로 이번 경기 나설 수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날 경기 울산의 창과 제주의 방패간 대결이 될 전망인데요. 울산의 스트라이커 출전이 중요한 게 제주가 저희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힘으로 밀어붙이는 수비수의 공격수에 비교적 약하거든요. 네. 이 부분이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기 키플레이어로 울산은 김지현 혹은 힌터지에어로 하겠고요. 네. 제주는 권한진 뽑겠습니다. 권한진 선수 사실 지난 경기 실수 때문에 약간 좀 부진한 모습 보였는데 네. 어쨌든 가운데서 같이 싸워줘야 되는 선수는 권한진 선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중요할 것 같고요. 양 팀 모두 좋았다는 흐름이 지난 경기 결과로 다소 꺾였다는 점에서 이날 경기 결과가 향후 흐름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측해보죠. 울산 울산. 홈이잖아요. 네. 울산 홈은 무섭다. 저는 이 경기 무승부로 하겠습니다. 일단 울산이 홀수 라운드에서 폭발하고 짝수 라운드에서 답답했거든요. 근데 이 패턴이면 지금 홀수잖아요. 잘해야 돼. 근데 상대가 수비적으로 워낙 단단한 팀이라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경기 17일 펼쳐지는 강원 성남전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강원은 3연패 끊고 수삼과 비겼지만 일단 승리한 건 아닙니다. 예, 이날 승리를 간절히 바랬던 것 같고, 근데 성남은 서울과 소앱을 잡으면서 2연승, 이날 3연승 노립니다. 김남일 감독 부임 후 연승도 한 번밖에 없었거든요. 이전에 3연승 당연히 없죠. 그래서 이걸 굉장히 바랄 것 같아서 두 팀 모두 뭔가 좀 스쿼드에 힘을 줄 수도 있겠다. 경기 항상은 호각세를 잃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강원 경기력 나쁘지 않고요. 맞아요. 뭐 제가 수협 경기 찍고 바로 옆에 있길래 저기 월드컵 경기까지 가서 경기를 봤는데 진짜요? 예, 연계 플레이가 집에 가기 싫었구만. 차가 막혀서 그건 아니고 근데 보고 싶었는데 연계 플레이가 생각보다 너무 좋더라고요. 이거 뭐 만화 하나? 뭐 피파 뭐야 온라인 그거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패스 플레이 좋은데 결국은 마무리 전방에서 마무리가 안 됐던 그런 좀 인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3경기 연속 선제골 넣고 있고 경기력이 올라오고 있다는 점에서 성남에 굉장히 큰 부담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성남도 수비 자신감 있잖아요. 아, 그렇죠. 지금 뭐 리차드 다치고 뭐 박정우 퇴장 나오고 이런 변수 속에서도 4경기 단 2실점. 지금 그 앞에서 이종석이 다 쓸어주고 있습니다.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서. 좋아요. 네, 그 자리를 좀 강원도 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뭐 변수는 아무래도 로테이션 될 것 같은데 간격이 너무 짧기 때문에 성남은 지금 이규성, 이종성 그리고 윙백들의 어떤 그 체력 소모가 좀 심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어떻게 잘 바꿔주느냐, 그 체력을 좀 보충해주느냐가 중요할 것 같고요. 강원은 그런 반면에 약간 지금 첫 승이 너무 고프기 때문에 홈 경기고 조금 더 스쿼드 약간 베스트 라인업이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주목할 선수는 강원에서 신라지 그리고 성남에서 부시를 꼽겠습니다. 왜냐하면 두 선수가 뭐 움직임이 많거나 경기 기여도 높은 편은 아니지만 결국은 한 방씩 해줬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동유럽 어떤 그 유전자, 대안의 어떤 유전자를 타고 와서 골까지 넣은 만큼 이날도 연속골 가능성이 가장 높은 두 선수인 만큼 두 선수를 좀 주목해 보겠습니다. 예측해 보겠습니다. 저는 무승부 하겠습니다. 일단 강원이 최근 흐름대로 선제골을 넣을 것 같고요. 후반에는 성남이 교체 수를 통해서 따라붙는 그림 한번 그려봅니다. 저는 강원하겠습니다. 강원! 경기력 살아나고 있고요. 네. 첫 승 타이밍이 맞다. 네. 네, 강원하겠습니다. 네. 네 번째 경기는 포항과 수원 삼성전입니다. 포항이 고비였던 동해안 더비 잘 넘겼습니다. 잘 넘겼죠. 무엇보다 타시와 크베시치의 연착륙이 반가울 거예요. 두 선수가 이제 훈련에 합류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훈련장에서부터 몸 상태가 괜찮았다고 합니다. 크베시치 같은 경우는 저 뭐야 자가격리 얼마 안 됐는데 왜 이렇게 잘 뛰어? 이랬다고 할 정도로 그 정도로 몸 상태가 괜찮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가장 힘든 동해안 더비까지 뛰었으니까 이번 경기는 더 출전 시간을 늘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들이 가세하면서 포항이 완전체가 됐는데 공격적으로 좋아졌어요. 이제 관건은 뭐냐? 하창래, 전민각 중앙 수비가 지난 울산전 전반처럼 할 건지 후반처럼 할 건지가 중요한데 어느 부분이 진짜 모습인지 이번 경기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원은 이제 포항전에 맞춰서 지난 경기에 부분 로테이션 썼는데 네. 한석정 복귀할 전망입니다. 한석정이 복귀하면서 황금의 삼중주 다시 가동될 전망이고요. 문제는 일단 민상기 부상. 오늘 검사한다는데 포항전 출전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김민우, 고승범이 체력적으로 좀 지난 경기 보니까 확 떨어지고 있다는 거. 이 부분이 수원 입장에서는 한석정이 돌아오기는 하지만 네. 좀 고민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제리치가 지난 경기 골로 감각을 회복했고 이전 수원에 없던 높이를 더해줬다는 점에서 박건하 감독이 오랜만에 지금 여러 옵션을 갖게 됐거든요.
포항 수원전은 결국에는 워낙 포항도 허리가 좋은 팀이기 때문에 허리 싸움이 될 것 같거든요. 네. 신진호와 한석종의 대결 결과가 이번 경기의 승부를 결정짓지 않을까라는 생각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묵직하네요. 그렇죠. 네. 예측해보죠. 포항이요. 포항. 네. 수원이 조금 더 지친 게 아니냐. 포항은 후반 막바지 가는 힘이 있거든요. 네. 홈경기라는 장점까지 더하고 싶습니다. 네, 저도 포항 하겠는데요. 수원 지금까지 대주는 보면 빅3, 빅4 이런 팀과 만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네, 갑자기 난이도 올라간 느낌 좀 허우적될 것 같습니다. 자, 5번째 경기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서울 광주전입니다. 키워드가 많습니다. 인물로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서울의 박진섭 감독. 올해 서울 부임하기 전 새 시즌 광주 맡으면서 승격까지 시켰죠. 근데 팀을 떠나는 과정에서 많은 말들을 좀 나왔습니다. 그런 만큼 박 감독이 자신을 키워준 구단에 뭐 아픔을 줄지 아니면 아픔을 당할지가 좀 포인트고요. 반대쪽 감독인 김호영 감독은 지난 시즌 위기에 빠진 서울을 어쨌든 간 좀 반등을 시키는 건 맞지만 마지막에 스플릿 라운드 드로입하기 전에 갑자기 팀을 떠나면서 마찬가지로 많은 말들을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좀 제가 건너 들었는데 그 김호영 감독도 할 말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뭐 그렇게 되면 또 논란이 되니까 자기는 그냥 떠난 사람으로 좀 봐달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니까 그렇지만 이 경기 어쨌든 좀 집중할 거라고 하거든요. 굉장한 동기부여가 되겠네요. 네, 굉장히 동기부여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수로 보면 나상호, 기성용, 뭐 김원식, 홍준호 이렇게 4명의 선수들도 좀 교집합이 좀 있는데 뭐 나상호는 광주의 아들이고 지난 시즌 광주가 또 임대 시도를 했다가 어쨌든 더 좋은 조건을 내민 성남으로 좀 떠났잖아요. 그래서 조금 서운했다 이런 좀 표현을 한 관계자들이 좀 많습니다. 홍준호도 마찬가지죠. 예, 남아달라고 좀 사정했지만 결국은 박진성 감독을 따라서 서울로 가버렸으니까요. 그 기성용 같은 경우에는 그 금호고 출신이고 그 부친이 광주 전 단장이고 그리고 광주도 방문한 적이 있을 만큼 광주랑 좀 가까운 그런 선수고 김원식은 서울 원클럽맨인데 FA로 광주 와서 오자마자 주장됐잖아요. 주장, 그래서 서울 그 경기장 쓰는 날을 되게 손꼽는다고 저랑 인터뷰 때 얘기했었는데 그래서 이 네 선수를 좀 주목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성용, 오스마르, 기스마르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둘 중에 한 명만 나올 수도 있지만 여기랑 이제 김원식 어떤 중원 싸움 재밌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김원식 잘 알잖아요. 네, 수비하면 또 일각견이 있죠. 네, 김원식, 이찬동을 어떻게 뚫느냐가 관건일 것 같고요. 벤치에서 박진섭, 김호영 감독이 골이 나올 때마다 어떤 표정을 짓는지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밌네요. 예측해 보겠습니다. 서울 승하겠습니다. 뭐 제 두 팀 모두 담당 팀들이라 눈치가 보이긴 하는데 조용욱이 지금 터질 듯 안 터지고 있거든요. 근데 대표팀 발탁발을 받을 것 같습니다. 자, 무승부. 네, 기스마르가 제일 싫어하는 유형이 이찬동, 김원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마지막 경기 가보겠습니다. 인천 전용에서 열리는 인천과 수협 경기입니다. 두 팀 다 승리가 절실합니다. 절실하죠. 사실 수원FC 승격 후 승리가 없고 인천 연패에 빠졌는데 분위기 수원FC 안 좋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수원더비 무승부하고 성남전 승리하려고 했는데 뼈아픈 역전패. 지금 이 분위기 어떻게 반등시키느냐가 중요한데 사실 냉정하게 변화줄 카드가 없어요. 박지수 이름 복귀가 승부수였는데 퇴장당해서 이번 경기 뛸 수도 없고 공격진도 사실 현재 구성상 할 수 있는 거 다 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다시 말하자면 수원FC는 라스가 해줘야 됩니다. 라스가 터져야 이 팀은 좀 살아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인천은 지난 경기 교체로 나왔던 네게바 아길라르가 이날은 선발로 나설 가능성이 높고요. 연패를 끊고 승리가 필요한 시점이라 더 공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인천 결과는 얻지 못했지만 내용이 괜찮은 편이라 흐름 이어가면서 마무리까지 하는 과정에 경기 성패를 줄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김현 선수 주목하고 싶습니다. 김현이 진짜 헤더, 포스트 플레이 이보다도 잘할 수 없을 정도로 잘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스트라이커 결국 골이잖아요. 김현이 마무리까지 해주면 인천이 더 쉽게 경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네. 양팀의 스트라이커가 이날 경기에 키를 쥐고 있을 것 같다라고 설명하겠습니다. 예측해보죠. 인천 하겠습니다. 인천. 안정성 면에서 인천이 낫습니다. 저는 이번 라운드를 무바트로 만들고 싶지 않아서 앞에 거는 약간 좀 모험수를 좀 냈습니다. 하지만 이 경기를 위해서 좀 참아왔던 건데 전형적인 1대1 무승부 냄새가 납니다. 무승부! 이 경기를 끝으로 5라운드 프리뷰까지 이어가봤습니다. 다시 주말 경기 앞두고 리뷰 앤 프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볼만찬 기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